자, 보시겠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화영면 이목리 778 외 두 필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주택이 경매로 나왔는데 사실 여기 오면서 여수에 가서 돌게장 한 그릇 먹고 여기 갔었는데 원래는 이게 한 번 더 떨어지고 나면 추천하는 건데 제가 가서 보니까 집이 아주 깨끗해요. 그 다음에 이 태양광 하는 받는 이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왜 저기 뭐야 왜 위성 안테나 있죠? 그 뭐라 그러죠? 위성 안테나. 스카이라이프. 스카이라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문에 태극기 꽂혀 있고, 정원이 아주 깔끔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보면은 여기 전용 지분이죠. 전용 지분이 나왔죠. 자, 그러면 5페이지 보시면 전용가 11분의 2죠. 61년생이고 전 53년생이죠. 근데 같은 저기 뭐야 번지수로 돼 있죠. 제가 보기에는 형하고 동생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53년생이 11분의 9를 갖고 있죠. 제가 본 이 사람이 라는 사람이 성격이 깔끔해. 그러니까 성격이 깔끔한 사람은 무조건 합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떨어졌을 때 그냥 지금 보면 얼마까지였죠? 2천만 원까지 떨어졌죠? 2,100에 들어가는 거고요. 2,100에 낙찰을 받거든요. 자, 그럼 여기 보면 강제경매죠.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전라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2,100만 원에 들어오면 전가 공자 우선 매수 신청해야 돼. 이 1,600만 원 신청한 거 갚아야 돼. 갚을 수도 있고, 왜냐면 전이 워낙에 개판이면은 갚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기 갚는 게 아니라 저기 그 공자 우선 매수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게 1,700만 원 주고 그냥 어떻게 한다? 갚아버리고 그러면 공자 우선 매수 할 필요가 없죠. 그래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전가 이거를 갚아버리고 나면은 나한테 와서 취하동의서 받아가야 돼, 안 받아가야 돼? 저렇게 공부를 안 하면 자꾸 딴 소리 한다니까. 세금을 갚았으면은 아직 공부 안 하셨죠? 임의경매는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갚아버리면 끝나요. 강제경매인 경우에는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우리한테 와서 동의서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때 보통 한 3, 400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잔금 내지도 않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보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할게요. 제가 2,100만 원을 냈죠. 지금 여기 2,900이 나왔죠. 나 같으면 이거 3천 써. 내가 입찰해서 받으면 3천 써. 왜? 한 2,100만 원이면 공자우선 매수 신청하려고 그랬더니 3천이나 썼거든? 그러니까 그 공자우선하고 어떻게 한다? 취하시켜야 되겠죠. 취하시키려면 나한테 도장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면 2,100만 원 써갖고 2등 하면 도장 받으러 와, 안 와? 어차피 잔금 안 내고 취하되는 거 아니에요. 공자우선 매수 못 들어오고 그냥 취하시키게끔 해갖고 우리는 그냥 잔금 내지 말고 취하 동의서로 한 4, 500 받고 말자 이 뜻 아니야. 그냥 한 낙찰을 받고 한 열흘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잔금 낼 필요도 없고.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지금 중국말을 해? 대답이 없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를 보면은 이게 보면은 소송 경매하고 특수 경매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아직 내가 이거 동영상으로 안 올렸기 때문에 저한테 정규 강의를 듣는 사람은 알고 유튜브로 보는 분들은 몰랐었는데 이게 저기 뭐야 제가 그 4월 6일 날 7일 날 이거 찍을 거예요 강의. 이 소송 경매에 대해서 제가 이런 실전 사례를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그때 유튜브로 보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건 그렇게 되는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70%까지밖에 떨어졌는데도 제가 추천한 겁니다.
자, 70%까지 떨어진데 추천하는 이유가 뭐라고? 주인이 성격이 깔끔하다. 집 상태가 좋다. 빚이 작다. 강제경매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6페이지. 여기 6페이지 보면은 제가 여기를 가서 보고 이 집이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앞에 여기에 여기 뭐냐면 이게 철길이에요, 철길. 그리고 여기 보면 양보 여기야. 여기인데 여기가 폐철도예요.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여기 양보 여기 관광지로 만들어서 왜 이게 철도에 이렇게 저기 레일바이크를 해갖고 몇 킬로 갔다 오는 곳이야. 여기가 마을에 있는데 이 마을에 여기 밑에 눈바닥이 돼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가린 제주 조망권이 팍 터졌고 대지가 몇 평이죠 지금? 아니 지금 보면 몇 페이지 여기 보면 8페이지 보세요. 615제곱미터면 약 200평 조금 안 되는 거죠. 양쪽 두 개의 창고가 있는데 저기 특히 내가 여기 가서 내가 제일 놀란 게 뭐냐면은 여기 입구 있죠 여기 요 앞에 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도시가스 저장고가 있어. 마을에서 쓰는 도시가스 저장고야. 왜 보면 우리 지방에 가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곳에 연립 같은 거 다 세대 지어놓으면 그 앞에 또 도시가스 큰 거 갖다 놓고 거기서 와서 집어넣으면 그 연립에서 연료 쓰듯이 여기 앞에 가면 그것이 있고 동네가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몰라요. 전 사실 보고 이걸 보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 추천하는데 제가 1년이면 이런 집을 몇백 개를 보고 오는데 진짜 전원주택에서 살 만큼 청하고 깨끗한 마을이고 조망권 있는 마을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살 생각하지 말고 42분의 20을이죠. 약 20분의 1이죠. 이거 낙찰 받아갖고 저한테 도움을 받아서 전부 다를 이 집을 전부 다로 내 걸로 만들어서 한번 전원주택을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좋은 곳이야.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235만 원이죠. 최저가가. 그렇죠? 나 같으면 이거 400 주고 낙찰 받아. 왜냐면은 자 보십시오. 42분의 2면은 20분의 1이죠. 20분의 1을 200%를 받아도 20분의 19를 반가격으로 뺏어오면 돈이 돼 안 돼?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다시 말하면 20분의 1을 감정가에 200% 사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20분의 1을 내가 2배를 주고 사는 거예요, 감정가에. 근데 20분의 19를 반가격으로 갖고 온다 그러면 내가 이득이야, 손해야? 20분의 19를 반값으로 갖고 오고 20분의 1은 2배를 주고 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가운데 있는 이 집은 수리를 주면서 샤시 같은 것도 끼워놨더라고. 거주할 수 있게끔. 근데 양쪽 옆에 있는 창고는 못 쓰겠더라고. 그러니까 양쪽 옆에 있는 창고는 싹 허물어 버리고 이 집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리모델링하고 나무 몇 그룹만 심어놓으면 아주 최고의 전원주택이에요. 차까지 들어갈 수 있어, 마당까지.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앞에 철길이 있어 조금 높아요, 철길이. 철길이 조금 높긴 했는데 그 철길까지는 몇백 미터 되는 것이 이렇게 조망권이 확 있어. 앞에 집 한 채도 없이. 아주 남향에다 최고 좋아요. 충북 옥천군 옥천군 양수리 토지 지분 매각이죠. 맞죠? 토지 지분 매각인데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그 건축물 17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관리장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19페이지에도 또 있죠. 건축물 관리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건축물 관리장이 두 개가 아닌 세 개가 있을 거예요. 김하선이 있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은 손용심이 께 있고 19페이지에 보시면은 정현주 께 있죠. 세 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건물은 두 개밖에 없어요. 밭이 하나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16페이지 보십시오. 16페이지. 감정평가서 보고 보습니다. 본권은 공유 지분 토지로서 지분권자의 위치 확인이 곤란하여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단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소유자 지분 비율을 적용하였음.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가 아니라 그 전부 다의 지분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게끔 되면 자 항공사진 보시겠습니다. 180대 68이죠. 15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 이 집이 하나가 있고 이런 집이 있죠. 그리고 여기 밭이 하나가 있고 이런 밭이 하나가 있고 그 옆에 밭 옆에 바로 이 집이 있고 그 옆에 이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건 다 할 것도 없이 이 집이든지 가서 네가 내 토지 집을 사라 그러면 삽니다. 안 산다 그러면 건물 철거하라고 소리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가셨습니까? 가서 보면 여기 아파트 여기 있는 거 집 바로 옆에 아파트도 새로 막 짓고 있더라고. 동네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이거는 무조건 지금 1900이니까 한 2100만 원 낙찰을 받아갖고 한 3,000 400 받고 팔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건물 주인한테다가. 건물 주인이 사야 돼, 안 사야 돼? 안 사면 건물 허무는 거지. 내가 땅 사고 건물 허무르라고 그러는데 법정 지자고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 한 개도 같은 적 없잖아요. 그럼 건물 주인 보고 내가 너 건물 허무를래? 내 땅 살래? 그러면 허물 것 같아? 땅 살 것 같아? 이해가 가셨어요? 네.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주시 문산업 선유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항공사진으로 보게끔 되면은 이 민통선으로 가려서 항공사진이 안 보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경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다 보다 보니까 입구에도 보면은 현황도로는 있긴 있어요. 현황도로가 있고 그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집이 하나 지어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한 50m를 더 들어가야지 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건축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는 얘기는 못 하겠고 입구 들어가게끔 되면 거기에 산수를 한 6, 7개 모아놓은 것이 있고 비석가고 또 쭉 보면 그 위에 산수도 있고 비석도 있어요. 보면 항공사진으로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산소가 우리 낙찰받는 땅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제가 현장 가면. 그러면 자 산소가 우리가 낙찰받을 때에 측량을 해봤더니 산소가 들어온 게 좋아 안 들어온 게 좋아? 들어온 게 좋아. 다시 하면 돈 되는 게 좋은 거잖아. 돈 첫째, 저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감정가가 얼마죠? 이게? 감정가 얼마예요? 11억 8,700. 11억 8,700이죠?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4억 700. 저거 사실 이건 엠필로 살려고 엠필로 한번 했는데 엠필로 안 판다 그래갖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5억 주고 낙찰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얼마를 주고? 5억 주고 낙찰 받아. 내가 보기엔 둘이서 같이 5억 주고 낙찰을 2억 5천 주고 낙찰을 받아서 농지니까 농지 연금을 신청하면은 감정가의 90%를 주거든. 그러니까 11억 4천이면 10억 정도는 주죠. 그 한 사람 앞에 얼마? 5억 정도로 되죠. 5억 정도로 하게끔 되면 제가 보면은 65세 정도쯤 된 사람이 연금 신청을 하면 제가 보기엔 200만 원 이상은 나옵니다. 200 한 몇십만 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금융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 2억 5천 들여서 내가 한 250만 원 연금 받겠다. 나 죽을 때까지.
그때 쓰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연금은 뭐냐면 내가 연금을 신청하면 농업인이 5년 전서부터 돼 있어야 돼요. 5년 전. 얼마 전에? 5년 전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0세서부터 농업인을 만들게끔 되면은 65세 됐을 때 연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이 뭐 다세대 사놓고 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사서 그냥 나 죽을 때까지 그냥 한 200에서 300 사이 받겠다 하고 투자할 물건이라는 겁니다. 농지연금용입니다. 산소가 있으면 좋다 없으면 좋다. 힘드는 게 좋다. 있어도 없어도 상관하지 않고 만약에 측량해 볼 때 산소가 있다. 그럼 산소도 철거하고 법정지상권이 있어 그럼 치료 내나 하고 농지연금도 받고 치료도 받는데. 그게 사실은 더 좋은 거야. 가서 보면 매실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매실도 심어져 있어요. 근데 매실이 큰 나무가 아니라 심은 지 얼마 안 돼 갖고 작아. 좀 보면 어떻게 회초리인지 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어져 있으니까 그냥 나는 농사지라고 애쓰지 말고 1년에 한 번 가서 이렇게 삥 둘러보면 보고 오면 농업인이야. 1년에 한 번씩 삥 둘러보고 오면 농업인이야. 매실나무는 지가 알아서 자라니까. 그런 물건입니다. 제가 보면 이 땅은 여기 보십시오. 여기 도로가 나면서 이 큰 땅이 잘려서 쪼가리로 된 거예요. 이게 쪼가리 돼서 그냥 두다 보니까 이 앞집에서 차고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고를.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낙찰을 받아갖고 차고 허물어라 그러면은 저 차고로 쓰고 있던 주인이 알아서 허물게 할 것 같아, 살 것 같아. 아니 안 살 수도 있지. 뭐 차고 가지고 무슨 뭘 해. 보면 안 할 수 있거든요. 안 할 수 있을 때에 안 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다? 그걸 가지고 내가 땅을 써야 되는데 몇 평이죠? 지금? 몇 평이에요? 29평. 11평이죠? 11평에 집 지어보죠. 건축허가 나 안 나? 11평에다가 집 짓는다 그러면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누가 안 난다 그래요? 평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나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 뭐 이제 여기 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60%라 그러면 5평짜리 집은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5평짜리 집 지으면 나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 대로변 옆에 그냥 우리 저기 뭐 로또 뽑고 파는 대리점처럼 그냥 일반 점포 같은 거 하나 만들어도 최악의 경우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겁니다. 목적은 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인한테 팔고 빠져나오는 것이 목적인데 혹시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조금 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인이 이 주차장을 살 확률은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하고 많이 망설이다가 뭐 낙찰 받으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들 수 있다고 해갖고 제가 어떤다? 골라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31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정확하게 보이시죠? 그 앞에 안에 차 하나 있고 바깥에도 차 하나 있잖아요. 보면. 근데 사실은 보면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땅은 근처에 이 주차장이 모자란 곳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설계 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그 설계 사무실에서 주차장이 필요한 그 설계할 때 주차장 모자랄 때 그런 사람들이 이걸 사서 이거를 인근 부설 주차장으로 써먹게끔 돼서 자기 땅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땅을 만들 수 있게끔도 팔기도 합니다. 자, 이제 공매 물건입니다. 여기 보세요.
항공사진 보십시오. 어딘지 보이시죠? 예. 여기 아파트 단지 있는 데 있죠? 그 아파트에 그런다? 이렇게 맞은편에 있는 이 건물이거든요. 건물인데 이렇게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밑에가 이렇게 서울 막창하고 조개집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는 오피스에 보면은.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 보시면 이 33페이지에 보시게끔 되면은 공매로 나왔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죠. 저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땅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임창석이죠. 2014년에 건축주였는데 토주주가 임석빈이죠. 설정을 1996년에 했죠. 즉 다시 말하면 지상권 설정해 놓은 이후에 지금 집 졌죠. 저 법정 지상권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땅을 적당한 가격에 사고 저 건물 뺏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갖고 오는 방법이 있다 없다. 아파트 단지 앞이죠. 물론 아파트 단지는 이 건물 있는 데는 조금 황해. 그 상가가 별로 없어 보면은 내가 가서 봤더니, 그러니까 막 번화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는 아니야.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가셨어요?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이쪽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이쪽으로는 4차선이다 보니까 차가 많이 다니지 그 보도 쪽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더라고 이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상점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오피스나 이런 걸로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주택도 있고 위치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미래로 봤을 때는 아파트 단지 내에 이 옆에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고, 제가 만약에 이것이 토지 건물이 다 나왔다고 추천을 안 합니다. 뭐냐면 토지가 나왔잖아요 지금. 토지만 사가지고 건물을 어떻게든지 내 걸로 만들게끔 되면 그만큼 이득이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35페이지 보시면은 3월 26일이죠. 3월 26일 날 해서 3월 30일 날 하고 저기 뭐 4월 2일 날 지나죠. 제가 보기에는 4월 9일 날쯤에 떨어졌을 때 들어가면 돈이 되지 않겠는데,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맞던 얘기가 아니야. 4월 9일쯤 돼갖고 보면 2억 7,600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쯤 돼서 조금 요 최저 가격보다 조금 더 쓰면은 한 땅도 한 6, 7천 싸게 사고 건물도 내 걸로 된다? 가져올 수도 있고. 이해가셨습니까?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41페이지요. 집이 이렇게 있죠. 집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쓸만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토지만 일괄 매각으로 나왔죠. 이거 건물은 매각 죄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없냐 하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여기 보면 48페이지, 49페이지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보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니까 법적 행위는 있다 없다?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법적 행위권이 있으면 사지 마. 돈이 되면 산다. 그런데 47페이지 보십시오. 감정평가사가 해놨죠. 뭐라고 했죠? 건축물 관리장 있는 건 멸실됐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현재 있는 건물과 사실상 건물은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준 곳에서는 없는 건물에다가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허공에다가 설정한 거 된다? 빼고 땅만 경매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땅만 낙찰받아서 너 건물 허물래? 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기 집이 이렇게 있죠. 여기 안에.
이렇게 있죠, 여기. 이런 집이 있는데 이 집도 마찬가지로 법정 지상권 없이 땅만 경부로 넣은 겁니다. 54페이지 본권 토지상에 제시의 건물 한 동이 소지하여 본권 토지의 사용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제시의 건물이 본권 토지 사용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평가했고 정상적인 평가액을 부과했으니 선택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56페이지, 57페이지에 건축물 관장이 있죠. 근데 땅 주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법정 지상권은 없다. 자, 고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2019 타경 뭐냐면 4108 이 땅도 참 좋더라고요. 경사가 진 임야죠. 그렇죠? 2630평인데 뭘로 돼 있죠? 과수원으로 돼 있죠. 62페이지 보십시오. 뭘로 돼 있죠? 영농여권 분리농지로 돼 있죠. 그냥 그래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감정가가 얼마죠? 15억이죠. 그 이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아까 포천께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농지연금으로 따지자면은 이것도 그냥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 가수원 있는 거 삥 둘러보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다? 이것도 농지연금용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2018 타경 7963 포항시 죽도동 아파트죠. 3분의 1 지분이죠. 그렇죠. 이거 낙찰 받았는데 미납했죠. 왜 미납했죠? 미납한 이유 아시는 분? 네. 네. 자기가 공유하고 싶은데 들어가겠다고. 그렇지. 이게 거의 제가 보기엔 그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게 뭔지 뭐냐면 이 강제 경매로 이 낙찰 받은 사람한테다가 아까 제가 골라줬듯이 왜 낙찰자한테다가 사용 적용 취하서 받아야 동의서 받아야 된다 그랬죠. 내가 보기에는 이게 먼저 번에 낙찰 받고 취하서 어떡한다? 동의서 받았었기 때문에 미납을 해서 다시 나온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럴 확률이. 취하되기 전에 낙찰금 보증금하고 그런 좀. 아니 그런데 내가 이걸 골랐잖아요. 제가 골랐잖아요. 이게 보면은 얼마였냐면 1,172만 원이죠. 그러니까 한번 떨어뜨리라고 이걸 어떻게 한다? 얘네는 더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에. 더 떨어뜨리려고. 보면 우리 여기 보면 1,700이면 지금은 공자 우선 매수로 하게끔 되면 1,700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얘는 그 공자 우선 매수를 더 떨어뜨려서 받겠다 이런 뜻이거든. 제가 보기엔 그래. 그때 우리가 다시 또 이거 저기 뭐야 한 1,400 또 치고 들어가도 얘가 다시 할 확률이 높고 공자 우선 매수 이게 다 할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걸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가격으로 우리 그대로 똑같이 들어간다. 그럼 또 취하수 동의서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좀 낮게 들어간다. 그러면 얘가 공자선 매수 들어올 수도 있어요. 보면. 근데 얘는 보면 지금 빚이 1,172만 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뭐 생각하기 나름이잖아. 먼저 보면은 여기 세 명이 공동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3분의 1 지분으로 설정되고 요거 빼서 집 가져가는 거거든. 보면은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청구한 사람은 이 낙찰이 1,000 얼마 됐다고 하더라도 얼마 가져가지 못해요. 보면은 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9 타경 이게 보면은 488이죠. 488인데 이거는 구분 소유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은 지분인데 구분 소유 지분입니다. 보게끔 되면 이거 아셔야 되는 보면은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집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1,000원 집이 있고 여기 1,000원 집이 있죠? 다시 말하면 한 필지 내에 요 집하고 요 집 두 개로 구분 소유로 하고 있는데 구분 소유 중에 또 지분이야. 그러니까 지분의 구분 소유의 지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느냐 보게끔 되면은 77페이지 보십시오. 77페이지 보면 본건 기호 이간은 채권자 측에서 제시한 위치 확인 보정서 은배용의 5인 소유 부분을 기준하여 평가하였는 바. 그러니까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저기 다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 여기 저 필지 중에서 건물과 땅인데 건물이 어느 거고 어느 것이다고 지정을 하겠기 때문에 같은 필지 안에서 구분 소유로 돼 있는 거를 가지고 지분으로 다시 받은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합의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구분 소유의 지분입니다. 이거는 일반 전체의 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고 구분 소유의 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보면 안동이제 2019 1605 1605 아파트가 9분의 2 지분이죠. 맞습니까? 이거는 제 9분의 2 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떨어졌어도 최저가로 가는 거고 그 9분의 2이기 때문에 합의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합의를 혹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보면은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도 되고 보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만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무조건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채권이 지금 3천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9분의 2 지분이다 보니까 지금 1,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똑한 사람 주인이라면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가서 1,200 주고 낙찰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면 이 3천만 원은 빚을 떨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 그래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이거 382 여기 보면은 이렇게 땅이 넓죠? 넓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로 옆에 있죠? 애월 쪽의 땅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무리 안 가도 80에서 100은 가요. 근데 지금 약 40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면 이게 간단히 지금 40%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55%에 사서 다 팔아서 나눠 갖자 그러면 70% 이상에 팔릴 거고 이거는 다 팔아서 나눠 갖지 않고 현물 분할을 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나 도로 있는 쪽으로 내 땅 줘라. 잘라달라. 그렇지 않으면 다 팔아서 나눠 갖자. 그래갖고 도로 쪽으로 해서 내가 지금 낙찰 받는 거 200평을 도로만 있는 쪽으로 딱 잘라서 받아버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큰 땅은 팔기가 힘들지만은 제주도에서 애월에서 200평짜리 도로 끼고 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은 얼마든지 팔린다고. 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49%까지 떨어졌으니까 한번 사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2019 타경 10496. 아 이거 참 10496.
경상남도 창녕구 창업술정리 갔는데 이게 먼저 번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병등돼서 지금 나왔는데 이거 낙찰 받아갖고 돈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물어줄게. 그만큼 자신 있는 물건이야. 엄청나게 집이 좋고 아주 정말 엄청나게 부잣집이야 보면은. 그리고 집 하나 새로 지어놨고 옛날 그 있던 농가 주택도 깨끗이 정리해놓고 이 저기 뭐 자동차도 2대가 이렇게 있고 문도 2개 저쪽으로 있고 이쪽으로 있고 정원 꾸며놓은 거 보면은 그 정원 꾸며놓은 거 가지고 저기 웬만한 집 한 채 사겠더라고. 가서 보니까. 이게 보면 97페이지 보면 지분권자들이 이렇게 많죠? 많죠? 많으니까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 말아야 돼. 무조건 낙찰 받으면 돈 되는 겁니다. 볼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1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거 저기 뭐야 유아리의 공매로 나오는데 이 건물 매각 제외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런 물건을 내가 딱 고르면은 나 애인한테나 이런 사람한테 주고 싶은 물건이야. 이건 신권으로 받아도 돈돼. 이건 내 애인한테나 주는 물건이지 다른 사람한테 발표도 안 하는 물건이야. 근데 아직 애인이 없어서 내가 그냥 발표하는 거야. 집도 아주 깨끗하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돼 있죠, 이렇게? 집도 참 깨끗하게 정리돼 있죠. 이렇게 이쪽으로 돼 있고 뒤쪽으로도 돼 있어요. 뒤쪽으로도 이쪽 뒤쪽으로도 이렇게 보면 뒤쪽으로도 문 뒤로 나가게 이 집에 이 집. 이 집이 깨끗하고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아주 보면 넓고. 그러니까 저쪽 정문으로도 다니는 게 있고 뒷문으로 다니는 게 있고 집 자체가 상당히 깨끗하고 좋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땅이 보면은 몇 평이죠? 883제곱미터죠. 대지로 엄청나게 큰 거죠. 마당도 넓고 집도 커요. 근데 건물 매각 제외죠.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아씨, 내가 우리 빨리 애인 하나 만들어 갖고 이런 거 사라고 줘야지 되는데 말이야. 나 참. 이런 거는 발표하지 말고 그냥 줘야 되는 건데. 아이씨. 이번에 보면은 11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항공사진은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보면 돼 있죠. 이 집에 이 집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집은 별 볼일 없는데 땅의 위치가 저 위에 골목 들어가는 입구의 코너거든요. 또 건물 매각 제외거든. 여기 보면 지금 얼마까지 떠지죠? 3,500만 원이죠. 174평이면 한 60평이 좀 안 되나? 조금 작은데 제가 보면 위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보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3월 26일에 시작해서 이거 보면 4월 한 9일 아니면 16일 요때쯤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땅 자체가 위치가 아주 좋더라고요. 마을 들어가는 골목 입구 코너 땅이라면 참 최고예요.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 코너 땅에 가게 해갖고 안 되는 집이 없어. 왜냐면 버스 내려서 거기 들어가면서 구멍가게 들어서 뭐 사가지고 안 사가지고 가. 근데 그만큼 위치가 땅에 건물이 좋다는 게 아니라 위치가 좋더라 이런 뜻입니다.
땅 자체는 넓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옛날 집이고 가난한 사람 집이에요 보면. 그 다음에가 2019 2496 2496 32분의 4죠. 아파트죠. 맞아요? 배민선 지분이 760만 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미납했죠? 이것도 아까처럼 비슷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제 변경됐다가 4차로 다시 나온 거거든요.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제가 물건 너무 많이 고른 것 같지 않아요? 다음번엔 조금 덜 골라야 되죠? 너무 많이 골랐지 않아요? 이 곤장 거 먼저 제가 골랐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변경됐다가 다시 나온 거거든요. 토지 건물 이게 또 5분의 2 지분 매각이기 때문에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보면 이거 보면 청구가 얼마였죠? 2,600 했죠? 보면 2,600 했죠? 4천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 보면 이 곤지암 쪽에 이쪽에도 지금 보면은 전철이 개통돼 갖고 연립도 많이 적고 많이 좋아진 있는 상태예요. 보면. 근데 이 정도 가격이 떨어졌으면은 한번 투자해 볼만 합니다. 보면. 이게 사천시 정정면 대대리 여기도 사실 제가 먼저 달에 이게 부산에서 제가 추천했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서울에서는 두 번째 토요일 날, 부산에서는 네 번째 토요일 날 이렇게 해서 물건을 지역으로 갈랐었는데 이제는 동영상으로 하면서 부산 물건하고 서울 물건을 합쳐갖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골랐던 물건이에요. 제가 보면 여기 가서 보면 이 건물이 새로 지어져 있고 입구에 그 앞에는 보면 옛날 집이 있어요. 보면 그 옛날 집은 건축물 과장이 있고 새로 지은 집은 건축물 과장이 없더라고요. 보면 보는데 제가 봤더니 그 앞에 제가 갔더니 주인이 나오더라고. 주인 나와서 어떻게 왔냐 그래서 아냐고 그래서 나 이거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건물은 뒤에 거는 건축물 과장이 없고 주인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매각 제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난 속으로 그랬죠. 내가 알고 왔습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온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안 오지 이걸. 뭐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금 새 건물 뺏어 먹으려고 지금 간 건데 그렇잖아요 보면. 봤더니 그 형제들 중에서 하나가 뭐 있는데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했었는데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갖고 그 형제들끼리 다툼이 생겨갖고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그랬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집에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그 큰아버지고 작은아버지의 조카들이 싸움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한테 설명해 준 사람은 큰아버지더라고. 근데 집 자체가 좋고 마을도 좋고 다 좋았고 괜찮아요 보면은. 집 자체도 깨끗하게 잘 지어놨어요 보면.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 제가 보면 3,800에 지금 이게 한 4,500에 낙찰 받아갖고 건물까지 다 내 걸로 만든다 그러면 이거 뭐 전세를 놔둔 내가 보기엔 그 정도는 돈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건물 상태도 좋고 좋더라고요 보면. 그 앞에 그 입구 여기까지는 지금 입구에 저기 뭐 그 옛날 집이 있어서 차가 못 들어가는데 그거 없애버리고 이게 들어가서면 차 입구까지 들어갈 수 있고 마을 한쪽 끝에 있고 좋더라고요 보면. 아주 조용하니. 이 거제시가 옛날하고 달려갖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보면은. 이 집이 이제 보면 이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새로 지어져 있는 거고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얘기는 뭐 도로 지분 매각이라니까 이건 무시하면 되는 거고 그냥 4억짜리가 2억까지 떨어졌으니까 투자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 거제에서로 보면 다세대 같은 거는 반가구로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거는
세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원룸을 이렇게 안기는데 그건 개인 주택으로 바닷가가 보이는 곳에는 사각자리가 2억까지 떨어졌을 때는 투자해 볼 만합니다. 경기가 얼마나 나쁜지 이 바닷가의 거제도의 이 경기가 얼마나 나쁜지 이렇게 전원주택을 새로 잘 지은 건데도 반가격으로 떨어져요 지금. 근데 반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사도 돼요. 해봐. 그 개인 주택은 시가 한 70% 정도면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바다가 보이고 뭐 이런 곳에는. 여기 이 133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은 청주시 서원구 여기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집을 가서 보면 비어 있어요. 보면 비어 있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돼 있는데 여기 위치가 보면은 학교 바로 뒷 땅이에요. 여기 보면 이 땅인데 이 땅이 전부 다 얼마 지금 300평이죠. 300평인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1억 1,600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약 평당 40만 원이죠 지금 가격이.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동네에 거래 가는 땅 가격이 한 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땅만 보고도 이게 사도 되지 않겠냐고 보는 건데 위치도 이 보면 그 학교 바로 뒤에요 보면. 자 한번 볼까요? 위치 죽전리 626. 여기 보세요. 한국사진 보시면은 이게 학교 있죠? 학교 바로 뒷땅이죠 보면 이렇게 위치 자체도 이렇게 나쁜 데는 아니고 일반 주택지로서는 상당히 좋고 학교 바로 뒤쪽에 그러니까 약점이라 그러면은 남쪽으로 학교가 있죠. 남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학교가 있으면 더 좋은데 그거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땅이 300평인데 이쪽에 평당 한 80만 원은 가는 동네인데 40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도 한번 투자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원래 제가 지분이나 건물 매각 제외 이런 거를 잘 고르고 이렇게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은 잘 안 고르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냐 싶어서 고른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토지 일부 지분하고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해가지고 물건번호 1번하고 2번이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것도 보게끔 되면은 이런 게 바닷가에 사등면 사등리 바닷가에 전원주택을 지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입구에 입구 끝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유치권 또 신고해놨죠. 이게 유치권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3억 7천짜리가 지금 1억 9천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보면은 떨어졌는데 여기 보십시오. 현황조사서 보겠습니다. 현황조사서.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현황조사서에 임차인 김대 전입되어 있죠. 그다음 밑에 보면 임차인 김가 전입이 되어 있죠. 유치권의 조건이 뭐죠? 점유해야 되죠.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 지금 유치권자가 점유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유치권은 인정이 안 되는 유치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시하고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거제가 워낙에 땅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원룸이나 다세대는 아니지만 이 전원 바닷가의 전원주택은 50%까지 떨어졌으면 투자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치권 뭐 있는 것도 크게 문제하지 말고 입찰에 들어가자.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해서 끝 마쳤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한 것이 이게 아마 저기 월요일 날쯤에는 동영상으로 올라가서 할 건데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입찰에 들어가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을 받고 나면 현금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면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그때부터 같이 뒤처리하는 거를 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현금을 만들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